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지요. 최근 청주에서 고액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모집을 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인데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 우선은요, 해당 사례를 좀 알아보기 전에 네. 보이스피싱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충북 지역에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대략 3년간 기간 동안에 그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만 1,700여 건이 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이 1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180억 원이요? 예. 근데 이 180억 원이 사실 회수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대포 통장 계좌를 통해서 예.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그 총책, 이 모든 거를 다 작전을 짜고서 지시하는 그 사람은 대부분 중국이나 예.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걸 다 카카오톡이나 네네. 뭐 중국 전용 또 카카오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문제였던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잡아내기가 어렵고 피해 금액도 환수가 매우 어려워서 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좀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피해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늘고 있어서 아이러니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일당이 지역에서도 검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 그 검사나 금융기관, 특히 금융감독원을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저지르는데요. 한 가지 저도 이제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예. 그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누구 씨죠? 제 예.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귀하에 그 통장이 일단 본인은 어느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인데 예. 귀하의 통장이 지금 대포 통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근데 그 통장이 국제금융 돈 세탁 그 조직에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그 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찾아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한테 그 돈을 전달해서 우리가 투명한지 이게 어떤 범죄 확인해 봐야 되고서 다시 전달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당장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확보된 인적사항을 기재로 해서 몇 가지 내가 당신을 안다라는 그 정보만 가지고서 예. 추파를 계속 던지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피해자가 걸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좀 강한 분들 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예. 젊은 대학생들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전화를 딱 받게 되면은 예.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야? 뭔가 두렵고 마치 내가 뭐 연루가 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네? 그럼 나 이거 빨리 풀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누구를 만나서 직접 전달해 줍니다. 예. 근데 이게 현금을 인출하면요. 네. 계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피해를 보지만 교사, 변호사, 의사,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결국은 피해를 보고 일전에 변호사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이 혼동한 상황에서 피해를 대부분 당하더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조금 숨 고르기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어떤 수법입니까? 다른 수법들도 소개를 해주시는 김에 좀 알려주십시오. 또 불법 본인한테 그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예. 근데 대출을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좀 높여주려면 일단은 돈을 출금을 해서 예. 우리가 알려주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본인 계좌가 지금 아까 말한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있는데 그 대포 통장에 있는 돈을 국가가 지금 압류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인출을 해서 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사실 오늘 주제는 사실 그 부분인데요. 이 인출책 또는 수거책, 전달책 예. 이걸로 가담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가담을 한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검거된 일당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송금, 단순한 송금이나 전달책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어떤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예.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서 한 건당 뭐 20에서 30만 원씩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달라고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자리가 많이 없고 힘든데 그렇죠. 고수익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 네. 귀가 솔깃하죠. 그럼 이제 가서 전화를 해보면요. 예. 다른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돈만 어디 가서 내가 지시하는 어디 가서 받아서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우리 가족들 부양해야 되는 어떤 측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의심을 일부러 작동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아. 어떤 의심이 있냐면 예. 가령 이제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 돈이요. 1, 20만 원이 아니에요. 보통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나한테 전화한 사람, 예. 나한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랑 한 번도 일면식이 없어요. 예. 그럼 날 뭘 믿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내가 킬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근데 도망을 날 갈 수도 있고. 뭘 믿고서 내 그 돈을 나보고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아니 계좌이체 요즘 같은 때 폰뱅킹, 인터넷 뱅킹 다 가능한데. 너무 쉽잖아요. 예. 스마트 뱅킹도 되고요. 예. 그럼 직접 계좌이체 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을 들여서 거기에 수수료까지 주면서 왜 돈을 그렇게 운반시키지? 의심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애써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의심이 되지만 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내 알바 수익금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일단 나는 그냥 그것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국 법정에서 이런 예. 분들이 재판을 받는데요. 아, 정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단순한 정범이요? 예, 그러니까 오. 단순한 공범. 즉 나는 도와주기만 했을 뿐이에요. 예, 나는 예. 그 돈을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좀 처벌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해도 총책과 거의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야, 이유는 그렇군요. 공동정범이라는 법리가 적용돼서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때요. 예. 혼자서 물건 훔칠 때는 내가 차를 끌고 간 다음에 잠깐 문을 열고서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본인이 컨트롤하죠. 그럼 혼자서 정범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차 대기시키고 한 운전은 사람 따로 하고. 그렇죠. 망 보고 누구는 들어갔다 문만 오고. 열고 어떤 사람이 직접 가서 나오고 예. 다 분업화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망만 본 사람, 예. 운전만 한 사람도 똑같이 절도죄 정범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시행 전부 책임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요. 예. 이 보이스피싱 내가 전달책만 했다, 수거책만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정범으로 처벌이 돼요. 그 법정에 가서는 저는 사기는 정말 저는 몰랐고요.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편취한 돈인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예. 대부분 그냥 회사 자금을 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했고요. 어떤 분은 불법 도박 자금이라서 자기가 직접 관여하기 좀 어려우니까 예. 좀 전달만 해달라라고 아하.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법정에서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요. 단순히 송금이나 전달을 했거나 현금을 수거했던 뭐 저희는 여기서 편의상 수거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할 때 고액을 보장하겠다라고 하고 관련 업무를 보니 단순하더라. 뭐 그리고 큰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내가 좀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러면 의심이 되겠습니다.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혹이라도 정말 나는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반론이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그 회사 지금 나를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상호명은 뭐고 위치는 어디 있고 대표자는 누구고 뭐 주식회사면 법인 등기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 예.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무슨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 때는 그런 걸 다 확인해보고 우리가 입사 면접을 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한단 말이에요. 뭐 아르바이트니까 그렇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액의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요 대부분 다 실형이 나옵니다. 제일 낮게는 예. 1년이고요. 네. 3년 이상도 나옵니다. 제일 낮게는 1년이요. 최하 1년 이상이 나온다는 각오하셔야 말씀이네요.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심해라. 의심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거액의 보장이 되는 뭐 아르바이트 이러면 아예 시당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일당이 좀 검거가 됐고 그 일당을 검거해 보니 단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현금 수거책이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몸통을 잡아야 하는데 중국의 보이스피싱 몸통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까? 수사는 계속 벌이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한국인들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중간책 또는 총책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수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자수하면 선처는 받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이 범죄 자체는 매우 죄질이 아주 높고요. 경찰에서는 지금 총책을 쫓고는 있습니다만 예. 우리 수사권이 중국까지 사실 이게 자유롭게 미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매우 수사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피해금을 이게 회수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네,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수익이 지금 욕심은 납니다만은 그러나 최하 1년 이상 이렇게 형이 집행이 된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값지게 번 돈이어야만 값지게 쓸 수가 있고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입히면 본인에게 반드시 화가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